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 시간은 많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신 찾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은 한마디로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주는 균형을 유지해야 잘 삽니다. 균형.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자라는 것은 못해줘야 돼요. 또 많은 것은 드러내고 또는 한편으로는 극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이 용신을 정하는 것이다. 그럼 용신이 도대체 그럼 작용이 뭐냐? 이거는 그러면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이라고 그랬는데 용신의 작용은 한마디로 이러면 됩니다. 사회적 영향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을 용신이라 한다. 그걸 확실하게 하면 용신이 또렷하고 용신의 사회의 사주를 보이면 그 사람은 사주 영향이 뛰어나다. 사회적 영향이 뛰어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사주에서 비급을 일간으로 놓을 때 인성과 비급을 합쳐가지고 두 개가 인성과 비급을 합쳐서 50%가 넘으면 신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강이는 이게 많다 하면은 식상과 재성과 관성 중에서 하나를 신강 사주에서는 식상과 재성과 관성 중에 하나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신강한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비급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비급이 많은 경우가 있고 인성이 많은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비급이 강하면은 이게 강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뚱뚱하다는 것이요. 뚱뚱하면 살을 빼야 돼. 빼려면 설사를 시켜야 돼. 안 먹고 설사를 시켜야 된다. 그럼 요걸 식상으로 빼내는 걸 설기한다 그래. 식상으로 설기한다. 그래서 비급이 강할 때는 1차적으로 식상을 뭐라고? 용신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뭐라고? 비급이 강하면 뭐라고? 식상으로 쓴다. 식상이 없을 때 이제 재성을 쓰고 사주에 식상 안 보이면 재성을 쓰고 관성을 쓰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재성 쓰고 관성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하는 위치는 있죠. 원래는 용신과 가장 가까운 것에 있는 것을 써야 됩니다. 이 비록 식상이 좋다 하나 연에 있으면 연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재성을 써야 되겠지. 그거는 둘째 문제치고 일단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성이 강해요. 여기 인성이 강하면 설계를 할수록 설계해봐야 비급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자동적으로 재성으로 그걸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재성으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일차적으로 재성으로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없으면 식상 만성을 찾아라. 그게 여기서 핵심적인 비급은 식상으로, 비급이 강하면 식상으로, 인성은 재성으로 용신을 쓴다? 없을 때는 나머지 걸 쓸 수 있는데 항상 식재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급이 강할 때 식상을 써야 되는데 사주에 식상이 없어가지고 재성이나 관성을 쓴다면 그만큼 격이 떨어집니다. 사주 격이 떨어집니다.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성도 마찬가지. 인성이 강할 때는 반드시 재성이 강해야 인성을 극할 수 있어요. 그 재성이 사주에 인성이 강한데 재성이 안 보이면 참 곤란한 사주입니다. 식상을 쓰자니 인성이 강한데 식상을 쓰게 되면 이 비급으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 또 인성이 강한데 재성을 사면 관성이 재성을 자꾸 밀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어차피 인성이 강한 사람은 재성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없으면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급이 강한 사람은 식상이 있는데 그래서 기유일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그래도 일지나 월간이나 시간에 금이 하나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그 금이 없었다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금 하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그 밥그릇이 내가 내 몸으로 움직이고 또 내가 기술을 하고 또 이런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수가 온다면 금생수 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금술이 동시에 오는 올해같이 금술이 동시에 오면은 여러 가지 변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막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토가 막 계속해서 연결되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강사주 원칙은 비급이 강할 때 식상을 쓰고 그 다음에 재성 가성을 쓰는구나. 인성이 강하면 재성을 쓰고 요거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사주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자 식상, 재성, 간성이 많아요. 사주에. 어떤 사람은 식상, 재성, 간성이 전부 다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이 고달프다 그랬어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도대체 자기의 자기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항상 허덕이다. 허덕하다가 사는 거예요. 사람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이 세상 사는. 자, 식상, 개성, 간성 이 세 개 다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3대 복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겠지만 너무 신약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질질 끌리다니고 차라리 신강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왜? 너무 약하니까 줄 데가 없이 이리저리 막 끌리다니니까 오히려 신강한 사람보다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무 신약하면 못 쓴다. 되게 신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신약한데 관살이 많으면 벌쩍벌쩍 뛰는 거 잘합니다. 무당하면 죄송한데 이 무녀들이 신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하니까 뭘 불러와요? 근힘을 불러와야 되잖아. 근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약한 사주가 근힘이 들어오면 갑자기 사람이 눈이 팍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막 약 하면서 눈 알을 뒤집어 버리더라고. 흰 창이 막 그냥 휙 나오더라고. 일부러 겁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막 평소에는 말하지 않는 소리를 막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쌍욕도 하고 막 그냥 아주 그래서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심각하면 그 심각한 사람이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헛개비 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례 분석해 볼 때, 자, 무녀들 사주, 남자 무당 사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원래 태어날 때 그게 있다니까, 그게. 그러면, 성녀되는 사람은 또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 패턴. 우리가 100%는 아니잖아요. 한 7, 80%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신약사주의 용신 원칙은 자, 식상과 재성이 관성이 약하니까 거꾸로 이쪽에 강하시겠다. 이 둘 중에. 자, 그래서 원칙을 보겠습니다. 식상이 강해, 이쪽에. 식상이 강하면은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약해. 그럼 인성으로 그걸 시켜줍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할 때는 인성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은 비급으로 그걸 해줘야 돼요. 비급으로 팍 그걸 해줘야 돼요. 이것이 제가 신약사주는 비급을 용신으로 쓴다 이런 말입니다. 관성이 강해요. 관성. 이 관성이 강하면은 이렇게 관성을 설계시켜줘요. 인성으로 설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인성을 써야 된다. 이것도 철칙으로 돼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본래 식상을 강할 때는 사주를 인성을 써야 되는데 사주에 인성이 없어버려요. 그러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대신에 할 수 없어 꽁 대신 닭으로 써야 돼. 비급을 써야 돼. 그러면 그만큼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역량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재성이 사주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비급으로 딱 그거 해주면 딱 좋은데 사주에 비급이 없어. 인성밖에 없어. 그러면 그만큼 격이 떨어지고 아예 비급과 인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재성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 골치 아프죠. 그런 경우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십성 우리 통변에서 앞으로 요거 이제 용신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십성 통변 넘어갈 거예요. 예, 비급부터 해서 이제 한 바퀴 돌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배운 오행과 또 상생한계 원리와 그 다음에 용신 또 우리가 말한 신강신약의 그 어떤 내용과 십성을 한꺼번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통변을 합니다.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실무로 하는 것이 그때는 자 말하자면 인성부터 이제 쭉 그 인성 비극 식상 재성 간성으로 뺑 돌아가면서 한 바퀴 사례를 들 겁니다. 그때 공부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때 보면 많은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 관성이 강하다. 관성이 강하면은 인성으로 설계시켜 주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사주에 신강이든 신약이든 불문하고 사주에 이 3대 복신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천간에. 그래 해야 천간에 있는 거와 지지에 있는 거 차이점이 뭐냐면 천간에 있는 것은 발복이 빠르다는 말이야. 빨리 나타난다는 말이야. 발복이 빨라. 발복이 빠르다. 지지에 있는 것은 발복이 매우 느려요. 느리다. 느리기 때문에 잘 눈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발복이 식상이 천간에 재성이 관성에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신약한 사주도 원래 식상, 재성, 관성이 있어야 무슨 운에 인성과 비급운에 발복을 한다. 또 신강 사주가 식신, 재성, 관성이 있을 때 식상, 재성, 관성운에 발복을 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페이지 3대 복신과 용신.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만은 3대 복신이란 식상, 재성, 관성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간에 있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의 사주에 신강이든 신약이든 이 3대 복신이 있어야 운에서 귀신을 만나면 발복할 수 있는데 자, 기본 방향이 신강사주는 인성과 비급이 50% 이상이다. 맞잖아요. 신약사주는 반대로 식상과 재성관성이 50% 이상인 경우이다. 만일 신강한 사주가 인성 비급운이 되었다면 이 사람 운에서 식상, 재상, 관성인 3대 복신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발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운에서 자기 사주에 아예 비급밖에 없다. 비급. 그러면 여기 말하는 식상, 재성, 관성이 와도 크게 발복을 할 수가 없다. 지지에 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왜? 지지에 있어도 천간에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주에 3대 복신이 있고 운에서 3대 복신운이 올 때 비로소 크게 발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약사주는 신약사주라도 3대 복신, 식상, 재성, 관성이 사주에 있으면 인성과 비급운이 오면 3대 복신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대 복신이 발복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용신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 사주에 복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천간에서 빨리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용신을 찾을 때 반드시 이 복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그 용신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근을 했는가, 통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럼 딱 보면 나옵니다. 통근을 한 사람 같으면은 사회적 역량이 뛰어나겠구나, 또 운에서 그런 운이 오면 발복을 빨리 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강 사주 용신과 3대 복신. 신강한 사주는 인성과 비급이 50% 이상인데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식상과 재성 또는 관성을 용신한다. 이것을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3대 복신 중에 어떤 것이 천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 복신이 지지에 뿌리를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최고 좋지. 그런 천간을 우선 사용하되 식상, 재성, 관성 순으로 합니다. 인간에 가까운 것을 먼저 씁니다.
3대 복신이 그걸 받지 않고 상하 좌우의 생존을 받는 것을 용신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용신이 그걸 받으면 용신이 병들었다 그럽니다. 병들어서 쓸 수가 없다. 자, 만일 천간에 용신이 없는 경우에는 지장간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 용신을 정하게, 용신은 자, 여기서 봅니다. 이거 지울게요. 기본적으로, 신강이든 신약이든, 신약이든, 용신은, 자, 조금 신강사주의 용신과 신약사주 용신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신은 우리가 원칙이 일단은 일간에 가까운 거. 먼저 씁니다. 그럼 일간에 가까운 사실상 뭐냐면 월간이 보통 가깝죠. 월간. 또 시지, 시간. 또 뭐니 해도 요걸 월간에 있는 거, 시간에 있는 거, 천간에 있는 걸 못 쓴다면 천간에 있는 것도 못 쓰고 천간에 있는 걸 쓰고 난 다음에 지지 써야 되니까 순서로 보면 일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버이존이에요. 버이존. 자, 일간에 가까운 거 월간, 시간, 일간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월지를 찾아야죠. 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지. 그 다음에 연간. 연지 이렇게 차지하면 순서가 나를 빼고 7개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요렇게 뭐를 찾아? 용신의 순서를 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 지지에 그 용신이 보이잖아요. 용신이 보이잖아. 우리 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지의 용신이 보이지 않으면은 할 수 없이 지장간에서 뽑았어. 지장간에. 그 정도 하면 대개는 하나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장간에 있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영향이 힘들겠죠.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신강 사주에서 3대 복신인 식상, 재성, 간성이 사주에 있을 때는 용신운의 식상, 재성, 간성이 오면 발복을 합니다. 따라서 신강 사주라고 3대 복신 사주에 없으면은 인수가 비급운이 되어 있다면 식상, 재성운이 오더라도 크게 발복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밑에 보면 기유, 그 다음에 신미,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임신. 자, 이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자, 일단은 토에 토인데 뭘 차지해서 월령을 차지하고 일지를 차지하고 덕지했고, 월령과 덕지 해만 해도 이것만 해도 30% 20%인데다가 요 하나 10%짜리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강하다 보면 돼요. 신강하다. 토가 많은, 화는 없지만 토가 강한 애. 비급이 강한, 비급이. 자, 비급이 강할 때는 아까 저게 뭘 쓴다면 식상을 용신으로 써요. 식상. 비급이 강할 때 식상 용신으로 쓰십시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봤더니 식상이 하늘에 천간에 이렇게 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떠 있고 뿌리도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으니까 확실한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뿌리도 여기에 신금이 있고 여기에 신금이 있고 여기에 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당당하게 이 토생금 식신을 쓸 수가 있네요. 식신이 하늘에 있으니 이걸 보고 뭐라 하면 이 사람은 신강하면서 식복이 있다. 또 옆에 있는 이미 봤던 여기는 정제잖아. 이 사람은 3대 복신이 뭐가 있냐면 자 가까이 자기가 똑같이 붙은 것이 식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이런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에서 이 사람이 이런 금운이나 수운을 만나면은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39페이지 봅니다. 신약 사주와 용신과 3대 복신. 그 내용은 아까 지게 중간은 딱 생략하고
자, 1번 번호부터 먼저 인성 용신을 정하고 인성이 사주에 보이지 않으면 비급을 쓴다. 재성이 아주 강한 때는 비급이 있으면 비급론을 쓴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일간에 가까운 순으로 쓴다. 네 번째, 인성이나 비급이 그걸 받지 않고 좌우에 생조를 받을 경우에 용신을 쓴다. 다섯 번째, 천간에 용신이 없는 경우에는 지장간에 있는 것을 쓰되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쓴다. 예. 월간, 시간, 일지, 월지, 희지, 연간, 연지시로 참고를 해서 본다. 신력간 사주에서 3대 복신인 식상 또는 재성 또는 관성이 사주에 있고 인성과 비급운이 오면 3대 복신을 누릴 수 있어 힘이 생긴다. 이때 비로소 3대 복신이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신약 사주에 대한 사례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 예. 자, 40페이지에 보니까 사례가 또 하나가 있어요. P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은, 자, 경자, 이모, 정추, 경술, 이렇게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니까 현재 이 정화가 밑에 월지를 보니까 오화가 월령을 득했어. 월령을 득했는데 나머지는 이 화를 도와주는 목이나 화가 안 보여요. 굉장히 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가 강하냐면 식신 여기 보면 하늘에 여기도 보면 재성, 정제가 있고 요거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도 있고 요놈은 또 정제가 있고 물론 지지도 사비 지지에는 식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관성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관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기 있는 정제들은 뭐냐면 축이나 술토 속에 신금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있네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식재간이 발달, 식재간, 식상, 재성, 관성. 이 사람이 식재간이 충분히 50% 아니라 엄청 많지요. 전도 치면 90%. 식재간이 거의 요 30, 70%구나. 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이네. 70점. 식재간이 무려 70점이나 70%나 되는 사람으로 매우 신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용신을 써야 되나 했더니 원래는 인성이 이게 식상이 강하잖아요. 식상이 강하면 뭘 써야 돼요? 인성을 써야 되는데 사주에 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주에 인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화목을 써야 되는 모습 안 보는데 여기에 오화가 하나 있죠. 월지에. 그래서 용신은 이거는 오화 속에 정화가 용신인 겁니다. 이건 지지를 썼는데 왜?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식상이 30점짜리고 나머지가 뭐 보면 식재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성을 쓰고 싶은데 인성이 없어서 용신을 갖다가 화를 썼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언제 발복하느냐? 바로 비급운에. 그러게 또 무슨 운? 인성운에 발복을 합니다. 그런 사주예요. 이렇게 해서 3대 복신과 관련된 또 검토를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또 용신장 잡는 요령 또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을 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